자, 파트 7에 라우터만 알면 네트워크 도사 라는 챕터를 보겠습니다. 네, 이게 챕터 제목을 약간 특이하게 해놨네요. 자, 그래서 전체를 다 이번 시간에 커버를 하지는 않고요. 중간 정도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을 배우고 있고, 인터넷은 뭐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였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속한 PC나 서버들끼리 통신을 하려면 반드시 라우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반드시 라우터를 거쳐서 통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는 어떻게 돼요? 그 네트워크 안에서만 이제 브로드캐스트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라우터를 어떻게 생각해 주는 거냐면 브로드캐스트 영역을 나눠주는 어떤 디바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라우터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대표적인 정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루트를 찾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라우트를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A에서 B로 가는데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밖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르게 다른 방법. 전부 다 지금 괜히 가운데 거를 노드를 통과시켰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는 방법 중에 가장 에피션트한 그 패스를 찾아주는 거, 그렇죠? 그러한 루트를 찾아주는 것을 우리가 이거는 아마 라우트라고 발음을 해도 좋고 루트라고 발음을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패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패스를 찾아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라우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라우터를 다른 말로 라우터를 L3 디바이스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여기서 L3라는 거는 이제 레이어 3를 의미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레이어 1은 피지컬 레이어고, 레이어 2는 링크 레이어고, 이제 레이어 3는 네트워크 레이어죠. 근데 어쨌거나 그 라우터에서 사용하는 이제 프로토콜은 그러니까 IP죠. 인터넷 프로토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는 이제 중점적으로 배울 거는 이제 그 IP 라우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프로토콜에 관련된 라우팅 기법들을 이번 챕터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시스코 라우터의 예인데요. 보면은 여기 시스코 2500 라우터라고 가장 작은 규모의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이 시스코 2500 라우터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단종이 돼서 지금 돌아다니는 장비는 이제 중고 장비라고 할 수 있고, 밑에 있는 이런 커다란 라우터 이런 것들, 그 ASR 라우터 시리즈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나 기업이나 좀 큰 규모에서 적당한 라우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우터가 일반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라우터의 뭐라 그럴까요? 하는 일, 라우터가 하는 일이죠. 적당히. 그래서 하나는 path determination이고요. 하나는 스위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위칭 하면 그냥 스위치가 생각나실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스위칭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라우터가 이렇게 있을 때 패킷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패킷을 여기 이렇게 패킷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 패킷을 일로 보낼 거냐 아니면 일로 보낼 거냐, 그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포워딩 해주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path determination을 할 때, 그렇죠? path determination 할 때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쓰이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라우팅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수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네들이 그 패스를 찾느냐, 옵티멀한 패스를 찾느냐, 그 관점에서 보면은 라우팅 알고리즘이 되겠고, 이미 어떤 특정한 라우팅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바로 라우팅 프로토콜이 되겠죠.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천천히 배우기로 하고요. 사진에 있는 거는 그냥 그 커넥터 변경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 잘 계속 보셨던 그 UTP 케이블 용이죠. 그래서 흔히 보는 그 랜 케이블을 꼽는 데고요. 근데 라우터에 따라서 그러니까 커넥터가 UTP 케이블 용으로 안 나와 있을 때 뭐 이 제품을 사가지고 반드시 뭐 컨버터를 써야 된다. 뭐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자, 라우터에서 꼭 필요한 게 일단 콘솔 케이블은 꼭 필요하다.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콘솔 케이블. 이거는 이제 콘솔 케이블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컴퓨터랑 연결을 하면은 그 컴퓨터에서 이제 그 라우터에 관한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우터를 설정을 하려면 처음에 뭐 스위치만 킨다고 해서 바로 동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허브 장비는 그냥 스위치만 키면 되는데 스위치라든가 아니면 아니니까 그 파워 버튼만 누르면은 허브는 바로 동작을 하지만 사실 라우터나 뭐 스위치나 이런 것들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콘솔 케이블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콘솔 케이블 그 다음에 연결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우터에 그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iOS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러니까 애플의 iOS가 훨씬 더 나중에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iOS의 뜻은 인터넷 오퍼레이팅. 네, 그냥 OS입니다. OS는 뭐 OS는 OS죠. 네. 그 다음에 알아둬야 될 말이 이더넷 인터페이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시리얼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이렇게 스위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PC방에 있는 PC들이 다 묶여져 있다. 뭐 PC1, PC2 이렇게 쭉 묶여져 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다 스위치에 맞물려 있을 텐데 그러면 라우터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 쪽으로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죠. 세상 밖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라우터 입장에서는 여기 라우터 1이 있고 여기 라우터 2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PC방에 있는 라우터고 이 PC방에서 예를 들어서 KT 쪽 그 네트워크에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이제 KT에 해당되는 그렇죠? KT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쪽 라우터겠죠. 이거는 여기도 라우터고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요 라우터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 인터넷 쪽으로 나가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세상 밖으로 진짜 인터넷 쪽으로 나가는 거고 요거는 자기 지금 그 PC방 안에 있는 네트워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되는 것이고 초록색으로 할까요? 벌써 노란색으로 써버렸는데 어쨌든 여기 그죠? 여기가 시리얼 인터페이스입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시리얼 인터페이스고 이쪽이 이제 이더넷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우터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우팅 프로토콜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고 당연히 나머지는 다이나믹이죠. 그래서 각각을 구별해 보면 스태틱은 일일이 사람이 그 패스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패킷이 들어오면 어떤 IP 어드레스로 가기를 원하면 그건 그쪽으로 보내라 라고 일일이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라우터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라우팅 테이블이
항상 있게 되는데 라우팅 테이블이 있어서 어떤 특정한 그 IP 어드레스를 목적지로 갖는 패킷이 도착을 하면은 그거를 어느 인터페이스로 보내줘야 되는가라는 걸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우팅 테이블을 스스로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있고 라우터 중에 스스로 업데이트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스로 업데이트를 안 하고 사람이 일일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주소로 목적지를 갖는 패킷이 들어오면 이걸 어떤 인터페이스로 보내라. 이걸 사람이 일일이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은 당연히 라우터 자체에서는 그 컴퓨테이션이 없겠죠.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머리를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메모리도 당연히 적게 들고 그다음에 라우터 성능이 거기에 좋은 CPU를 사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뭐 좋은 CPU를 사용을 했다라면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동작을 하겠습니다.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에 비해서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은 당연히 라우터에서 스스로 계속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패킷이 어떤 링크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그 링크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인터페이스가 예를 들어서 고장인데 그쪽으로 패킷을 보내면은 그냥 데이터가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스스로 체크해서 스스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계속 그 라우팅 테이블을 알아서 바꿔주는 그러한 프로토콜이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우팅 테이블을 보면요, 이게 뭐 스태틱이던 아니면 다이나믹이던 간에 여기 지금 라우팅 테이블의 예제가 여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 150.1.00 요거 쪽으로 보내려면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2.0로 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터페이스가 3개밖에 없죠. 그렇죠? 요쪽하고 그 다음에 토큰링 쪽에 이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리얼, 그렇죠?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여기 3개밖에 없죠. 이 라우터는 그 뒤에, 그러니까 그 아래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는 그냥 설명하는 용도로 이 라우터 안에 지금 이러한 라우팅 테이블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지, 여기 이거는 인터페이스가 아니에요. 여기 선 이렇게 있는 거, 이건 인터페이스가 아닙니다. 어쨌든 3개의 인터페이스가 있는 거고, 이쪽 네트워크로 보내려면은 뭐 토큰 링 0에다가 보내라. 그다음에 150.8.0.0에 보내려면은 시리얼 인터페이스 0으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 라우팅 테이블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라우터 있고 여기가 PC방이다 이런 얘기는 했었죠. 그렇죠? 여기 이제 스위치가 있고 여기 이제 PC들이 막 맞물려 있는데, 여기 PC들이 쭉 물려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라우터 1이 있고 라우터 2가 있는데, 그럼 이 라우터 1에서는 어떠한 라우팅 프로토콜을 쓰는 게 당연히 좋겠어요?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스태틱을 쓰는 게 좋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 PC방에서 나오는 패킷들은 갈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이쪽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면 세상 밖으로 나가려면은, 아니면 그건 다 자기 자신 쪽으로 돌아오는 패킷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네트워크로 돌아가든지, 그죠? 그러면 뭐 처음부터 오지도 않았겠죠. 그죠? 이 네트워크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벌써, 왜냐하면 그 자기 네트워크 안에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면 스위치 상에서 벌써 그 안쪽으로 돌렸을 테니까, 바깥으로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벌써 인터넷 세상으로 나가는 패킷이잖아요. 그러면 가는 방향이 R2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 커넥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체인지 할 게 없죠. 왜냐면 나가는 방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라우팅 프로토콜로 그냥 우리가 설정해가지고 여기 R1으로 오는 거는 어떤 패킷이든 간에 그냥 R2로 전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놔야 되겠죠. 설정을. 그러니까 당연히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을 쓰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R1을 우리가 설정하는 경우에 AS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요. 여기 AS. 그러니까 이거는 네트워크에서는 오토노머스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여기 뭐 써 있으니까 제가 굳이 적진 않을게요. 여기 오토노머스 시스템의 약자고요. 이거는 그 네트워크 관리자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라우터들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삼성이든 뭐 무슨 회사든 간에 어떤 회사에서 관리되는 라우터 숫자가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 관리되는 라우터 전체
의미하는 게 AS예요. Autonomous System.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회사에 속한 이제 라우터들은 굉장히 많겠죠. 대기업의 경우 굉장히 많고 뭐 중소기업이면 뭐 그만큼 적고 할 텐데 AS 안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회사 네트워크 안에서의 어떤 라우팅 문제다. 그러면은 그때 사용하는 그 라우팅 프로토콜은 인테리어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이고 그렇지 않고 어떤 서로 다른 AS, 그러니까 오토노머스 시스템에 대해서 그 각각들도 이제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 간의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따로 있는데 그게 바로 exterior 라우팅 프로토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exterior 라우팅 프로토콜은 여기 써 있는 BGP가 되겠고요. interior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 유명한 거는 RIP하고 여기 OSP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뒤에서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우터를 설정하는 방법 또는 뭐 라우터를 구성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맨 처음 나오는 게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보면요, 콘솔 포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케이블 가지고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라우터에 그 콘솔 포트에 연결을 해서 그 프로그램 가지고 그러니까 iOS 가지고 이 라우터를 설정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콘솔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라우터 설정 방법이 콘솔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은 그러니까 콘솔을 이용을 해서 라우터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처음에 라우터 샀을 때 맨 처음 설정할 때는 뭐 주로 쓰는 방법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이후에는 별로 쓰고 싶은 방법은 아니죠. 왜냐면은 이거는 내가 라우터 앞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는데 부산 지사가 있는데 부산에 설치한 라우터를 고치거나 아니면 설정을 바꾸려고 서울에 있는 그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이 네트워크 관리하는 사람이 부산까지 내려가는 건 뭐 별로 그렇게 원하는 방법은 아니겠죠. 그죠? 네트워크 가지고 그냥 하면 되지. 그거를 콘솔 포트에 PC를 꼽아 가지고 설정을 하고 싶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 옥실러리 포트가 보통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모뎀을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뎀을 연결한 거니까 당연히 원격으로도 가능하겠죠. 다른 방법으로 이제 텔넷 접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텔넷을 이용해 가지고 라우터에 어쨌든 IP 어드레스가 할당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 IP 어드레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멀리서 접속을 하는 거죠. 물론 뭐 네트워크 이상한 문제를 일으키면 사실은 방법은 없지만 네트워크 아무 문제가 없다면 텔넷으로 아주 먼 거리에서도 IP 어드레스만 알면 우리가 라우터를 설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라우터를 세팅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마지막으로는 TFTP 서버. 이거 그러니까 TFTP는 그러니까 FTP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거거든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FTP라고 하죠.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서의 T는 지금 트리비얼입니다. 그래서 뭐 트리비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그 라우터의 구성 파일을 다른 데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여기 갑자기 파일 트랜스퍼가 왜 나왔냐 좀 이상하잖아요. 설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라우터 설정을 하는데 갑자기 파일을 왜 보내냐 그런 거는 그 이유는 이 TFTP 서버에 구성 파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피규레이션을 위한 파일이 있고 그거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우리가 라우터를 설정하는 그 기법 그게 이제 TFTP 서버를 이용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라우터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또는 뭐 설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구성 파일 자체를 그냥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콘솔을 통한 라우터 접속했을 때 이거 화면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면 뭐 NVRAM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NVRAM이라는 건 뭐냐면 NVRAM 이게 Non volatile RAM입니다. 그러니까 RAM은 원래
이 휘발성이잖아요. 그래서 전원이 꺼지면 램에 있는 내용은 다 날아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랜덤 액세스 메모리에 있는 여러분들 PC에 있는 그 D램 있잖아요. 예, 그거 다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 non-volatile은 이제 비휘발성이니까 그게 계속 남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구성 파일, 그러니까 라우터의 어떤 구성 파일은 사실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휘발성 램에 저장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우터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파워 1이 되면 켜지면은 이 엠블램에 있는 그 구성 파일이 이제 램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야 램으로 올라와야 그 다음부터 동작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NVRAM이라고 쓴 게 바로 그거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뭘 확인하실 수 있냐면 지금 여기 이더넷 제로라고 해서 이더넷 인터페이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리얼 제로라고 해서 시리얼 인터페이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는 게 지금 라우터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콘솔 포트가 있어서 처음 설정할 때 이제 콘솔에다 꽂아가지고 설정한다 그랬고요. 뭐 인터페이스는 이제 나중에 다 연결을 해야 되겠죠. 뭐 다른 라우터에 연결을 하던 아니면 스위치에 연결을 하던 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램이 있고 그 non-volatile 램이 있고 플래시 메모리가 있고 롬이 있는데 여기서 램만 휘발성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램만 휘발성이고 즉 휘발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원을 끄면 전부 다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램에 사실은 그러니까 램이 워킹을 하려면 처음에 이제 스위치 그러니까 turn on을 하면은 파워 on을 하면은 램에 이제 뭐가 올라가요? 여기에 그 iOS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터넷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가 올라가냐면 라우팅 테이블이 올라가겠죠, 그죠? 예. 라우팅 테이블도 일로 오겠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올라가냐면 램에 그러니까 순서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configuration 파일, configuration 파일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라우터가 지금 설정되어 있느냐, 그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디 있다가 램으로 오는 거예요. NVRAM에 저장을 해놨다가 라우터를 키면은 NVRAM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카피돼서. 그래서 이제 날아가지 않게 되는 거고요. 라우팅 테이블은 저장할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라우터를 뭐 이렇게 껐다 켰다를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만약 어떤 이유가 있어서 껐다면은 이미 그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네트워크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라우팅 테이블은 이제 저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iOS는 당연히 날아가면 안 되겠죠. 이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어디 있다가 카피가 되는 거냐면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을 했다가 파워온을 하면은 이제 램으로 옮겨와서 실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는 일반적으로 이 NVRAM보다 물론 이제 비휘발성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지만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가 일반적으로 용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OS가 이제 상당히 크니까 NVRAM에 저장을 하진 않고 플래시 메모리에 있다가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롬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제 read only 메모리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롬 부팅이라는 게 있어갖고 그러니까 iOS의 어떤 굉장히 슬림한 버전 같은 게 있어서 뭐 고장이 났을 때도 부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스코 2501 라우터의 내부입니다. 보시면 뭐 램도 있고 CPU도 있고 플래시 메모리도 있고 보이고요. 이 당시에 사용하던 건 좀 옛날 거라서 이 CPU가 지금 뭐 MC68030이라고 이제 모토로라에서 만든 그런 칩을 사용을 했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 화면은 그러니까 웹 방식의 네트워크 장비 관리라고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그 매니지먼트를 이렇게 웹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화면은 이제 그 라우터 처음에 구입한 다음에 이제 셋업 모드 들어간 상황이죠.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셋업이라고 친 거죠. 그러니까 콘솔 케이블 연결한 다음에 이제 콘솔에서 처음에 설정하는 겁니다. 보면은 인터페이스가 여기 총 5개가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어때요? 프로토콜 여기 보면 다운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전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스톱 네트워크인데요. 그러니까 스톱 네트워크라는 거는
그냥 한번 적어보죠. stop 네트워크는 단 하나의 경로로만 적지 말죠. 그래서 단 하나의 경로로만 그 외부 망하고 즉 인터넷 망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stop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뭐 했었던 그 PC방 그 네트워크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게 stop 네트워크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스위치가 있고 그죠? 여기 쭉 해서 이게 PC방에 PC들이 쭉 맞물려 있고 그죠? PC 7 뭐 이렇게 쭉 맞물려 있고 그 다음에 이 라우터 통해서 이제 외부로 그냥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one pass죠. 그러니까 one pass. 이거 말고는 인터넷망으로 접속. 그러니까 여기 이제 커다랗게 여기 이제 인터넷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PC방 네트워크는 사실은 이 라우터 하나, 그러니까 요 패스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다른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뭐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요 라우터를 통과해가지고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라우터가 또 하나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에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스톱 네트워크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보면은 이 B 라우터에서 그 외부 세상으로 나가는 방법은 사실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하나밖에 오직 하나의 경로만 있을 때 외부망과 연결된 그러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스톱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당연히 스톱 네트워크는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라우팅 프로토콜보다는 당연히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이 훨씬 더 적당하겠죠. 왜냐하면 다이나믹하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스태틱 라우팅의 예제 보겠습니다. 스태틱 라우팅이니까 우리가 직접 해줘야 되는 거죠. 설정을. 그렇죠? 라우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지방 사무소가 있고요. 여기 아래에 이렇게 지방 사무소가 있고 이 지방 사무소가 지금 본사 네트워크하고 지금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라우터 A가 있고 B가 있는데 라우터 A가 여기가 A죠. 그렇죠? 여기가 라우터 A고 여기가 라우터 B인데요. 우리가 라우터 A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그러니까 라우터 A에 여러분들이 콘솔 케이블을 연결을 한 다음에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라우터 A에서요. 라우터 A에서 IP 그다음에 route 150.150.0.0 그다음에 255.5.0.0 그다음에 제가 원 라인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저는 스페이스가 부족해서 203.210.100.1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A 라우터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우터 A 설정이에요. 자, 그래서 라우터 A 설정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우터 A에 콘솔 케이블 연결한 다음에 그 콘솔에서 이런 명령어를 쳐주면 된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에 이제 그 라우팅 테이블을 우리가 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라는 라우터한테 만약에 패킷이 150.150.00 이쪽 네트워크로 가는 어떤 패킷이 들어오면은 그렇죠? 어디로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건 그냥 서브넷 매스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본사 네트워크에 우리가 서브넷 매스크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서브넷 매스크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덧붙여 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밑에 거죠. 203.210.100.1 즉 뭐냐면 이 A 입장에서 이 라우터에서 지금 패킷이 들어오면은 저쪽 본사 네트워크로 가는 패킷은 어느 인터페이스로 보내라는 얘기예요. 이 B 라우터의 이쪽 인터페이스 이쪽으로 보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받으면 저쪽으로 보내라 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디폴트 네트워크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디폴트 네트워크는
그러니까 사실은 디폴트 라우트를 배워야 되는데 디폴트 네트워크라고 써놨는데요. 디폴트 네트워크라고 해도 좋은데 디폴트 라우트가 좀 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라우트. 그러니까 디폴트 네트워크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디폴트 라우트라는 게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 무조건 일단은 뭘 뒤져요? 라우터는 라우팅 테이블을 뒤지죠. 라우팅 테이블을 뒤지고 라우팅 테이블을 뒤진 다음에 근데 라우팅 테이블을 왜냐하면 목적지에 이제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를 체크하잖아요. 데스티네이션에 목적지 IP 어드레스를 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쪽으로 보낼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라우팅 테이블을 찾아봤더니 없는 거죠. 그쪽 그 IP 어드레스 쪽 방향이 나와 있지 않을 때 그때는 뭘 보냐면 디폴트 루트를 봅니다. 그래서 디폴트 루트를 보고 그 인터페이스로 그 패킷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 있는 게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게 사실은 그 네트워크 어드레스잖아요. 그죠? 이게 어쨌든 IP 어드레스가 이렇게 적혀 있긴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이렇게 쭉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네트워크 사실도 요것도 네트워크 어드레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호스트 어드레스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테이블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에 그러니까 IP 어드레스를 보긴 하는데 그 어떤 PC가 속한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보고 그거를 어느 인터페이스에 보낼 거냐라는 문제니까 기본적으로 디폴트 네트워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폴트 케이스에서는 즉 위에서 지금 전혀 찾지를 못한 거죠. 그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다 뒤졌는데 그러니까 IP 어드레스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파트와 호스트 어드레스 파트로 이렇게 구별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앞부분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뒤졌는데 어디로 가라는지 나와 있지가 않다. 다 뒤졌는데 그러면 이 디폴트 네트워크 요게 바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디폴트의 디폴트 루트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디폴트 네트워크 어드레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루트라는 말을 썼다가 그러니까 디폴트 라우트라는 말을 썼다가 디폴트 네트워크라는 말도 썼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디폴트 네트워크죠. 그러니까 디폴트로는 어느 네트워크에 갈 것인가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스코 A라는 라우터가 있는데 보시면 시스코 A라는 여기 라우터가 이렇게 있죠. 근데 설정을 지금 어떻게 해놨냐면 디폴트 네트워크를 203.240.1.1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라우터는 패킷을 받으면 그러니까 그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건 다 알아서 보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쪽 인터페이스로 보낸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쪽 인터페이스가 지금 여기는 0.2 여기는 0.1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네트워크 어드레스는 이거잖아요. 203.240.10.0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라우터 A를 처음에 킨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가지고 셋업 모드에서 디폴트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저렇게 잡아주면 이 라우터 A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IP 어드레스가 그 라우팅 테이블에서 찾아지지 않을 때 이 디폴트 네트워크로 패킷을 보내줍니다. PC방 네트워크의 예제인데요. 보시면은 이 PC방 네트워크의 그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지금 여기 써 있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면은 210.150.0 이게 이제 이 PC방의 네트워크 어드레스고요. 이게 네트워크 어드레스고 그 다음에 255.192 이게 지금 서브넷 매스크죠. 이 PC방의 서브넷 매스크입니다. 서브넷 매스크인데 이게 192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숫자죠. 그렇죠? 이게 그 이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1000000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서브넷 매스킹을 이렇게 줬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앞에 그러니까 32비트 중에
6비트 빼놓고, 그죠? 요 뒤에 있는 거 요 6비트 빼놓고 나머지는 다 네트워크 어드레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6비트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사실은 몇 개인가요? 이게 64개까지 가능하죠. 그죠? 64개의 호스트까지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4개의 이제 그 PC가 이 PC방에 이 게임방에 이제 설치가 가능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62개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 안 쓴다면은 그 네트워크 어드레스는 사용하지 않고 뭐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로 전부 다 1인 거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치면은 62개 호스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그러니까 IP가 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도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트워크 어드레스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용 안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A 라우터에 이더넷 인터페이스하고 시리얼 인터페이스 봅시다. 그러니까 이더넷 인터페이스는 어디입니까? 이쪽이죠, 이쪽. 그죠? 여기가 이더넷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여기가 이더넷 인터페이스고, 여기가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되겠고, 여기 지금 빨간색, 그죠? 여기가 시리얼 인터페이스죠. 그러니까 라우터 A의 시리얼 인터페이스인데, 그러면 요 시리얼 인터페이스에 여기도 어쨌든 네트워크이잖아요. 그죠? 다른 네트워크이죠. 그죠? 여기 그 게임방에 있는 네트워크과는, 왜냐면 라우터는 그 네트워크를 결국 구별하는 거니까,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구별하는 거니까 라우터의 그 아래쪽하고 위쪽은 지금 다른 네트워크잖아요. 그러면 그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210.180.10.176. 이게 지금 그 네트워크 어드레스고요. 이쪽 그 A라는 라우터 위쪽에 있는 그 네트워크 어드레스고, 그때 서브넷 매스킹은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25.252. 보면은 이 서브넷 매스크가 어때요? 이 숫자가 굉장히 크죠. 그죠? 252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252는 바이너리로 바꾸면은 1111 1100 이렇게 돼요. 보면은 딱 2비트 남겼죠. 그죠? 딱 2비트 남겼으니까 이게 좀 좁아졌네. 다시. 그래서 이 252라는 게 1111 11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호스트 쪽을 딸랑 2비트 남겼다라는 얘기잖아요. 호스트 어드레스 파트로 남긴 게 2비트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할당할 수 있는 건 2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서브넷 매스킹을 지금, 그러니까 176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176이 그러니까 바이너리로요. 바이너리로 어떻게 되냐면 1011 00 0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브넷 매스킹을, 그죠? 252로 해놨으니 결국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비트가 요거밖에 없잖아요. 2비트, 그쵸?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어드레스가 사실은 어디 있냐면 176, 그다음에 177, 8, 그다음에 179, 그죠? 딱 이렇게 4개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 4개 나오는 게 사실 지금 뭐냐면 이게 00, 여기 01, 뭐 10, 뭐 11 이렇게 잡아주면은 딱 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숫자 중에 2개를 골라가지고 각 인터페이스에 할당을 해버렸죠. 그게 여기 보시는 게 여기 178 여기 있고 여기 177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인터페이스에 그 숫자를 할당을 한 겁니다. 보시면은 그래도 그 원칙을 지켰죠. 그렇죠? 네트워크 어드레스와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네트워크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게 176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터페이스에 할당을 안 했어요. 그리고 179가 사실은 요거 뭐예요? 이 네트워크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요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인데 이것 역시 사용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177하고 178만 그 A 라우터의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177은 A 라우터의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178은 이제 B 라우터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할당을 한 걸 보여줍니다. 자, 이거는 지금 네트워크 구성된 거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A 라우터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더넷 인터페이스고, 얘는 지금 시리얼 인터페이스가 두 개죠. 이쪽하고 그다음에 이쪽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한데 뭐 여기 요 슬래시 노테이션, 슬래시 24,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거 한번 써보면요, 그러니까 210.240.10.1 하고 이렇게 슬래시하고 24라고 쓰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 하고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고 240.10.1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를 어떻게 쓴 거예요? 255.0이라고 쓴 거하고 같다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24가 의미하는 바는 그 네트워크 어드레스의 비트 수를 얘기하죠. 비트 수.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가 지금 이게 전부 다 이게 11111 이렇게 때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슬래시 24 하면은 그게 바로 서브넷 마스크를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뭐 나머지는 뭐 별 어려울 게 없겠죠. 여기 보시면은 뭐 주의할 거는, 여기 지금 시리얼 인터페이스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라우터하고 라우터 사이도 하나의 네트워크로 봐줘야 되니까 얘네들은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같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 앞부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똑같다, 여기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여기도 지금 이 C 라우터하고 A 라우터 사이를 한번 봐주시면 여기 네트워크 어드레스 파트가 같습니다. 200으로 똑같죠, 그죠? 203.210.200으로 이렇게 같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건 또 뭐 시스코 라우터의 사진인데요. 아까 이거를 뭐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전 슬라이드에서 뭐 이렇게 시리얼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 시리얼 뭐 2/1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요거 2라는 게 사실은 이게 슬롯 넘버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슬롯 넘버가 2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에 꽂힌 거죠. 요 슬롯 2에다가 여기에 꽂힌 거다. 뭐 그걸 말씀드리려고 스킵하지 않았고요. 이거는 이제 TFTP 서버를 보여주는데, 이건 우리 했었죠, 그죠? 트리비얼 FTP 서버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FTP라고 하면은 항상 뭘 얘기하는 거예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TFTP 서버에서 우리가 뭘 다운로드 받아요? 라우터가 구성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벌써 드렸죠. 구성 파일 말고, 그러니까 새로 업데이트된 뭐 iOS, 즉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TFT 서버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TFT 서버가 너무 멀리 뭐 다른 네트워크에 있거나 그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어때요?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사실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IP 어드레스가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TFT 서버는 구성 파일이나 즉 그 라우터 구성 파일이던, 아니면 iOS가 업데이트 됐을 때, 즉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라우터의 소프트웨어 자체가 뭐 버전업이 됐을 때 그것을 다운로드 할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TFT 서버는 일반적으로 라우터하고 같은 네트워크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